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요즘에도 저는 일주일에 3번의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좀 뜨문뜨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도 미주은 방송 영상의 시청 클릭수 그리고 댓글의 개수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저부터가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주은의 2번째 라이브 방송도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소셜메디어 많이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링크인을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해온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아무래도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한국에 계신 분들과 지속적으로 교감을 하기 위해서는 소셜메디어에 도움이 필요했겠죠. 오늘 방송에서 공개될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16번째 기업도요. 일종의 소셜메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검색을 위한 웹사이트 같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기업의 이름은요. 핀터레스트입니다. 2021년 2월 11일 목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관심사로 사람들을 연결한다. 핀터레스트, PINS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핀터레스트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 핀터레스트의 투자 가치 그리고 리스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핀터레스트가 2025년까지 달성 가능한 주가를 한번 전망해 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셜메디어 그리고 검색 엔진의 기능까지 갖춘 핀터레스트라는 기업의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알람 설정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미주은 첫 번째 챕터는요. 핀터레스트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핀터레스트라는 기업은요. 한국 분들께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사용하시는 그런 플랫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핀터레스트의 웹사이트에서 제가 스크린샷을 띄워왔는데요. 핀터레스트는 핀 그리고 인터레스트의 합성어입니다. 즉 냉장고에 붙여놓았던 메모 그리고 사진을요.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핀으로 꽂아놨다는 얘기입니다. 핀은 우리가 이제 핀으로 꽂는다 할 때 그 핀이고요. 인터레스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핀으로 꼽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서핑을 하다가요. 관심 있는 이미지를 발견하면 핀터레스트에 자기 계정으로 핀해 놓는 형식 이런 방식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매개로 해서요.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커뮤니티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은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000만 명의 사용자를 돌파한 소셜메디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꺼번에 받게 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관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사를 타겟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타겟 마켓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어떤 비즈니스들이 광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관심사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타겟 마켓에 대한 광고 활동을 벌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엔요. 핀터레스트의 미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help people discover the things they love and inspire them to go do those things in their daily lives. 해석을 해보니까요. 우리의 미션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또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하면서 영위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다. 굉장히 멋진 미션을 가진 그런 기업이죠. 따라서 답을 찾기 위한 검색이 아니고요. 영감을 얻기 위한 검색 사이트라고 멋지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또한 지인이 아니고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소셜메디어다. 따라서 매일 같은 사람과의 교감이 아니고요. 나랑 같은 관심사를 가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뭔가 공통점이 가진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바로 핀터레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핀터레스트에 대해서 몇 가지 수치를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용자 수인데요.
2020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정기 이용자 수는요, 약 4억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한 숫자죠. 그리고 미국 외에 최대 이용자 보유 국가는요, 독일이라고 합니다. 독일에만 약 1,500만 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용자 수는요,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조금 이따가 Q4 어닝 보고서를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몇 가지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평균 방문 시간은요, 5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요, total number of Pinterest pins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pin이라는 것은 포스팅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핀터레스트에 들어가는 포스팅의 숫자가요, 지금 2,400억 개 정도 된다는 거죠. 참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total number of Pinterest boards라고 나오는데요. 게시판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마다 이렇게 게시판, 즉 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기의 보드를 만들어서 관련 검색어 그리고 관련 인트레스트에 맞는, 관심사에 맞는 이러한 사진들을 모아놓는 거죠. 이러한 보드만 약 4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방문자의 수가요, 무려 11억 명이었습니다. 참 억소리가 나오는 그런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 좀 의미가 있는 숫자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용자 중에 71%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인기가 많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이용자 중에요, 약 50% 정도가 미국에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 중에요, 18세부터 29세까지 굉장히 젊은 세대가 34%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여성 중에는요, 무려 42%가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반을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미국 여성 중에 42%가 이용하는 플랫폼이고요.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미국인 엄마 중에 80%의 엄마들이 핀터레스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육아를 하면서 어떠한 영감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있고 인스퍼레이션이 하나의 목적이었잖아요. 이러한 기능을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94라고 써 있는 게 있잖아요. 94%의 소셜 메디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요, 이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케터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웹사이트다. 이 부분도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숫자고요. 자, 다음 챕터에서는 핀터레스트의 투자 가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리는 수치 그리고 자료들은요, 핀터레스트 2020년 4분기 어닝 보고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따끈따끈한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핀터레스트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매출 성장 추세를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직선을 보여주고 있죠. 핀터레스트의 매출은요, 지난 3년간 4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리고 2020년에 들어서요,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에 굉장히 팬데믹의 영향으로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2020년 4분기 매출 성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글로벌 매출 성장이 전년도 대비해서 76%,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를 합친 겁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컨트리, 즉 해외 마켓만 따져보면요, 145% 정도의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만 따로 띄어서 보면요, 그래도 67%가 나오니까요, 아직까지 핀터레스트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요, 핀터레스트의 지역별 매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미국 지역의 매출이 왼쪽이고요. 그리고 해외 지역의 매출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지역의 매출은요, 지금 2020년 4분기 단 한 분기 동안 5억 8,2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요, 해외 지역 매출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규모가 적죠. 1억 2,300만 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비중을 살펴보니까요, 현재 미국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82.6%가 되고요. 그리고 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17.4% 정도 된다. 아직까지는 미국 쪽에 좀 의존도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MAU, Monthly Active User라고 부르는 거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의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정기 이용자 수가요, 4억 6천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4억 5,900만 명이니까 지금쯤은 4억 6천이 됐겠죠? 자, 그리고요, 전체 이용자 수의 성장을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37%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해외 쪽만 살펴보면 지금 전년 대비해서 46%나 사용자 수가 올라간 셈이고요. 다만 미국의 이용자 수는 조금 주춤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두 개의 슬라이드를 합쳐놨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해외 이용자 수와 매출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2020년 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지역의 매출이 82.6%를 차지하고 해외 지역의 매출이 단 17.4%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요, 월 이용자 수를 살펴보니까 미국 쪽은 2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9,800만 명만 지금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요. 요 회색으로 된 데는 해외 사용자거든요. 해외 사용자의 숫자가 지금 3억 6,100만 명입니다. 따라서 퍼센티지로 보면 미국의 사용자 수가 21.4%, 그리고 해외 사용자 수가 무려 78.6%니까 80% 가까운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자 수는 해외가 훨씬 많은데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17.4%밖에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부분이 핀터레스트의 가장 큰 매출 향상을 위한 잠재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해외 지역의 매출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외 쪽의 이용자 수가요, 지금 46%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해외 지역의 이용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해외 지역은 1인당 매출이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따라서 숫자도 계속 늘고 있는 데다가 그 기존의 이용자 수 가지고도 1인당 매출을 향상할 수 있다면 결국 파이도 넓히고요. 기존의 이용자당 매출까지도 올릴 수 있다면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잠재력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2020년 4분기 기준 했을 때 1인당 매출을 보면요, 미국은 무려 5달러 94센트가 됩니다. 1인당 한 6달러 정도를 쓴다는 거잖아요, 이용자 한 명당. 그런데 지금 인터내셔널이라고 써 있는 부분, 즉 해외 쪽을 보면요, 0.35니까 1인당 지출하는 금액이 35센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해외 마켓, 해외 시장의 구매력이 미국 시장의 구매력을 따라잡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미국 쪽의 구매력을 예를 들어서 한 15%라든지 20% 수준까지만 따라가더라도 지금 35센트에 불과한 이 매출의 규모는 두세 배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핀터레스트를 P&L을 가지고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요,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까지 매출을 비교하는 건데요. 연간 매출을 보시면요, 2019년에는 1.14 빌리언 정도가 됐고요, 2020년에는 1.69 빌리언 정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성장률을 살펴보면요, 2019년에 매출 성장률은 51%가 넘어가고요, 2020년에는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48.1%라는 굉장히 멋진 매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요 밑에 보시면 넷 인컴 대신 넷 로스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아직은 적자 기업이다. 따라서 약간은 긴 텀으로 오랜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계획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Research and Development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연구 개발 비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과연 미래를 위해서 핀터레스트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2019년을 보시면 매출이 1.142 빌리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구 개발비로 1.207 빌리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매출이 1.692고요. 지금 연구 개발비가 606 밀리언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퍼센티지로 한번 볼게요. 2019년에는요, 전체 매출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연구 개발 비용에 투자했다는 것이죠. 지금 레비뉴를 100%로 봤을 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무려 106%니까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다. 2019년은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해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추세는 2020년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체 매출 중에요, 무려 36%를 지금 R&D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36%는 정말 대단한 수치거든요. 보통 우량 기업들도요, 25% 이상을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신생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36%나 되는 거대한 자금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흐뭇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 매출에서 R&D에 쓰는 게 36%, 그리고 세일즈 앤 마케팅에 쓰는 게 26%가 되잖아요. 따라서 두 개를 합쳐보면요, 전체 매출의 62% 정도를 지금 연구 개발과 판촉 비용을 위해서 재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깔끔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이던스, 즉 2021년 1분기 전망을 한번 서머리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요, 매출 성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로 70라고 써있죠. 전년 대비해서 한 70% 이상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2021년에 핵심 전략을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가 좀 빠져서 아쉽긴 합니다. 과연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이 핀터레스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용자의 경험을 업그레이드 해줄 건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광고주의 성공을 우리는 프라이어리티, 즉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핀터레스트는 지금 매출이 큰 그런 규모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광고주들을 위해서 경영의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앞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요, 쇼핑 기능 쪽에 우리가 우선권을 두고 이쪽 개발을 서두르겠다. 지금 이미 시작된 부분인데요. 앞으로 쇼핑 기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가이던스에 써 있는 부분은요, 연구 개발 비용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고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용을 늘려나갈 계획 중에서 물론 글로벌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판촉부, 세일즈 앤 마케팅을 늘려나간다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핀터레스트의 투자 매력 그리고 리스크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핀터레스트처럼 적자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발란스 쉿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적자 경영을 하면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정적으로 얼마나 탄탄한 건강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해 봐야 우리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발란스 쉿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커런트 레이시오입니다. 커런트 레이시오는요, 커런트 에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눈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커런트 에셋은 1년 내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얘기하고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라는 것은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부채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토탈 커런트 에셋이 2357541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204831이 나옵니다. 두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요, 11.5가 나옵니다. 여기서 11.5라는 게 엄청난 의미인데요. 11.5는 지금 핀터레스트가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의 규모에 비해서요,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11배 이상 더 많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보통은요, 커런트 레이시오가 1.0이 넘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현금이 부채보다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현금이 11배가 더 많은 거예요. 갚을 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1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핀터레스트는요, 어떠한 투자처가 발생을 하면 그 투자처에 투자할 만한 그 자금력도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뜻밖의 뭐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재무적인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요. 장기적인 재무의 건강 상태는 총 자산 중에 부채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토탈 라이빌리티를요, 토탈 에셋으로 나누면 우리가 총 자산 중에 부채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것처럼 토탈 라이빌리티가 지금 367088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토탈 에셋, 총 자산이 2609459가 나옵니다. 따라서 두 수치를 가지고 나누어 봤더니요, 0.14가 나옵니다. 즉 14%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핀터레스트의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 86%는 핀터레스트 자기 돈이란 얘기예요. 즉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는 에퀴티라고 부르죠. 쉐어홀더즈 에퀴티가 지금 86%나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단 14%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채가 적을 때는요, 향후 투자 계획이 생겼을 때 아니면 적절한 투자처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부채가 적기 때문에 부채를 늘릴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현금성 자산이 많았기 때문에 현금을 과감히 투자할 여력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따라서 발란시트로 살펴본 핀터레스트의 모습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발란시트를 살펴봤을 때는 괜찮은 모습이었는데요, 핀터레스트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어떠한 투자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아직 시작 단계인 비즈니스 모델의 상업화라고 적어봤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만약에 광고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이용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광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를 좋아했고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광고가 조금씩 더 늘어나면 이용자 성장이 둔화되지는 않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따라서 핀터레스트의 경영진 입장에서는요, 광고를 늘리면서도 이용자 성장이 둔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이용자의 경험, 익스피리언스를 업그레이드 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아까 우리가 가이던스에서 확인을 했었죠.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이미 시가총액이 45빌리언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10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450빌리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가총액의 규모가 존슨앤존슨 규모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과연 핀터레스트가 이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기업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요, 틈새 시장의 한계성이라고 써봤는데요, 핀터레스트는 아무래도 지금 사진 위주로, 이미지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소셜 메디어잖아요. 굉장히 일반적인 소셜 메디어는 아닙니다. 뭐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제한적인 시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틈새 시장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투자 리스크는요, 동적인 스토리를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적어봤습니다. 아무래도 핀터레스트는 소셜 메디어고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주 타겟이 될 텐데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의 그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텍스트에서 대화형이 주도하고 있는 클럽하우스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인스타그램이라는 정적인 매체에서 유튜브, 틱톡처럼 약간 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그런 메디어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핀터레스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정적인 이 컨셉을 조금 발전시켜서요, 동적인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핀터레스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핀터레스트의 주주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엄청난 금액의 R&D 투자를 하고 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매출 대비했을 때 2019년은 오히려 매출보다 더 비용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2020년에 와서도요, 전체 매출의 36% 정도를 지금 R&D에 투자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은 이미지만 다루고 있는 굉장히 한정된 플랫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증강현실로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과연 이런 정적인 이미지에서 조금 더 동적인 증강현실로 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요, 쇼피파이 그리고 애쉬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쇼핑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상인들의 카탈로그 그리고 상품 태그를 이용해서요, 온라인 쇼핑과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매출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고요. 다음으로요,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최근 들어서 전담 세일즈 팀까지 편성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독점 규제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죠. 단편적인 예로 페이스북과 비교를 해보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자신들의 이미지 때문에 페이스북을 떠나는 고객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거 비교해보면요, 아무래도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독점 규제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높은 광고 ROI라고 적어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ROI라는 것은 Return on Investment를 얘기합니다. Return on Investment라는 것은 돈을 써서 그 투자를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을 냈느냐의 약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에 우리가 돈을 썼을 때 그 광고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ROI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IT 코스메틱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요, 타 검색 광고에도 많은 돈을 지출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핀터레스트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광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타 검색 광고에 한 5배 정도 되는 ROI를 뽑았다고 하네요. 따라서 핀터레스트라는 그런 웹사이트는 아무래도 관심사 위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타겟 마켓을 지정하기가 쉽고 타겟 마켓에 집중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 효과가 다른 소셜 미디어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핀터레스트의 투자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살펴본 발라한 쉿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죠. 커런트 레이시오가 11.5나 됐고요. 총 부채 비율도 14%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의 위험성이 굉장히 적은 그런 기업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조금 더 있는데요. 무서운 성장률이라고 적어봤는데요.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76%나 됐죠. 따라서 아직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도 굉장히 멋지고요. 또한 전체 이용자 중에요. 무려 34%가 29세 이하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젊은 세대를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핀터레스트의 성장세는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또한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모라고 적어봤는데요. 2022년이 되면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모가 약 423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4,230억 달러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핀터레스트의 연 매출이 현재 1.7 빌리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모는 423인데 지금 핀터레스트의 연 매출은 1.7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잠재 시장의 규모에 비하면 지금 점유율이 0.4%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 0.4%에 지나지 않는 점유율을 만약에 1%, 2%, 3%까지 올릴 수만 있다면 그 매출의 성장률은 엄청나겠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요, 상업화 초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핀터레스트는 지금 수익을 발생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일단 그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데만 굉장히 집중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자신의 플랫폼을 상업화하기 시작했거든요. 단편적인 예로요, 사용자당 지출 금액을 보면 페이스북은 7.89달러 정도 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당 지금 8달러 정도의 돈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핀터레스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요, 지금 평균 1.03달러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웹사이트를 비교를 해보면요, 페이스북에 비해서 지금 핀터레스트는 한 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 고객당 매출이요. 따라서 상업화 초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역시 해외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사용자당 지출이 미국 내에는 지금 5.94달러인데 해외 시장은 0.35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해외 시장에 계속 진출을 해서 파이도 넓히고요. 거기에 또 해외 시장의 1인 이용자당 그 매출을 0.35에서 미국 수준의 약 20%까지만 올릴 수 있다면 굉장히 멋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핀터레스트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핀터레스트의 2023년 주가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핀터레스트는 아직은 적자 경영 중이잖아요. 따라서 성장주로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인 핀터레스트의 예상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타겟 프라이스 이퀄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가지고 구합니다. 여기서 레비뉴 퍼 쉐어는 2025년 예상 주가를 구하니까 2025년에 매출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퍼 쉐어니까 지금 전체 발행 주식 수가 필요하겠죠. 자, 일단 2025년이 되면 핀터레스트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킹 알파의 전문가들이 예상해 놓은 매출의 규모인데요. 지금 2021년에는 2.53 빌리언밖에 되지 않는 매출이요. 2025년 한 4년 후가 되겠죠. 지금 2021년부터 2025년이니까 4년 후가 되면 6.66 빌리언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마켓의 전문가들은 예상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비뉴 퍼 쉐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레비뉴는 여기 써 있고요. 이번에는 나누기 쉐어가 필요하죠. 즉 발행 주식 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총 532.42 밀리언 정도의 지금 쉐어가 발행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두 수치를 가지고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요. 한 주당 만들어내는 매출의 규모가요. 2025년 기준으로 약 12.51달러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비뉴 퍼 쉐어 함께 구해봤고요. 이번에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필요하잖아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라는 것은 여기서 세일즈는 매출이죠.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프라이스, 즉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자, 살펴보니까요. 지금 현재 핀트레스트의 PS 레이시오는 28.6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핀트레스트가 지난 12개월,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8.6배 정도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과거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보니까요, 핀트레스트의 PS 레이시오는 4.99, 5.0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 PS 레이시오는 상승을 해서요. 2020년 12월 23일 날은 30이 넘어가는 그런 PS 레이시오를 보인 적도 있네요. 평균을 내보면 한 15.02 정도의 PS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핀트레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계산해본 그런 수치를 가지고요. 과연 2025년 12월이 되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핀트레스트의 예상 주가를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 봤듯이요. 2025년 타겟 프라이스는 2025년의 RPS 곱하기 PS 레이시오로 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RPS는 우리가 구해놨죠. 2025년이 되면 한 주당 만들어내는 매출의 규모는 약 12.51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곱하기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을 붙여야 되는 데요. 현재 프리미엄은 28.6이고요. 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한 5배 정도가 됐었죠. 그리고 맥시멈 가장 많이 올라간 PS 레이시오는 30이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2025년이 됐을 때 과연 투자자들이 기꺼이 감당하는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까요? 이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들의 프리미엄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디지털 광고의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구글의 프리미엄은 현재 8.38입니다. 따라서 구글이 만들어내는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8.4배 정도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셜 컨텐츠를 주로 다루는 그런 기업인 스냅을 살펴보면요. 36.36이나 됩니다. 핀트레스트는 지금 현재 PS 레이시오가 28.6배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높은 PS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는 소셜 컨텐츠 기업이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페이스북처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기업을 살펴보면요, 소셜 미디어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지금 9.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PS 레이시오가 28.6배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상 주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2025년 예상 주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현재 프리미엄이 28.6배인데 이게 반토막이 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요. RPS가 12.51인데 곱하기 현재 PS 레이시오의 반토막이니까 한 14.3배가 되는 거죠. 요 두 수치를 곱해 보니까요. 178.89달러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요. 현재 주가인 81.12달러에서 약 2배 이상 상승한다는 겁니다. 2.2배 정도 상승한다. 뭐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년 내에 2배 이상 상승한다면 괜찮은 투자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만약에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 28.6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5년 후에 핀트레스트의 주가는 357.79까지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요. 현재 주가 81.12에서 무려 4.4배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멋진 상승을 보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지금 스냅이라는 기업은요. 무려 36.36이라는 그런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스냅의 PS 레이시오를 가져다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12.51 곱하기 36.36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454달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가에서 5.6배 정도가
상승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핀터레스트가 엄청나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등장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반토막이 나거나 아니면 잘하면 그때까지도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새로운 모델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면 지금 프리미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보다 5년 후에 4.4배 올라간 그런 멋진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의 방송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디지털 광고 시장 성장과 0.4% 점유율에 투자한다라고 써봤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광고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 핀터레스트가 그 커다란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0.4%도 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기대해 보는 것은요, 이 0.4%밖에 되지 않는 점유율이 언젠가는 2%, 3%까지 올라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해외 이용자 수 그리고 매출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연 어떠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줄지, 그리고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해외 이용자 수를 늘려나가면서 1인당 사용 그 매출도 늘리는 거잖아요. 이러한 전략이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미지만으로는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증강현실 같은 동적인 스토리를 추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로는 가망이 없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요, 전체 매출의 36%를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썼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을 이렇게 연구 개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한번 믿어보면서 저는 주주로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평소에 핀터레스트는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 기업의 주주가 된 만큼 핀터레스트에 자주 들어가서 유튜브 방송에 대한 영감도 얻고요. 또 채널 광고도 해볼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셜 미디어의 선 기능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